혹시 엄청 복잡하게 얽힌 코드 앞에서 좀 막막했던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진짜 암호 해독하는 기분일 때가 있죠. 네, 맞아요. 오늘은 바로 그런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도 있는 오픈 AI의 새로운 소식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챗 GPT 관련 소식인가요? 네, 챗 GPT가 이제 GitHub 저장소 전체를 분석하는 이른바 딥 리서치 기능을 선보였다는 건데요. 오, 딥 리서치요? 네, ZDNet 기사를 보니까 데이비드 게위르츠라는 기자가 직접 써보고 와, 이거 며칠 걸릴 분석인데 몇 분 만에 끝났다면서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코드 몇 줄 보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능이 정확히 어떤 건지 또 실제 테스트 결과는 어땠는지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아주 궁금하네요. 이게 단순히 코드 리뷰 자동화, 뭐 이런 걸 넘어서는 건지. 네, 전문가님 보시기에 이건 어떤 수준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단순 검색이나 요약을 넘어서 그 프로젝트의 전체 구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각 모듈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지, 심지어는 잠재적인 문제점까지 파악하려는 시도 같아요. 뭐랄까, 초고속 자동 코드 리뷰? 그런 느낌이죠. 초고속 자동 코드 리뷰. 와, 닿네요. 특히 다른 사람이 오래전에 짜놨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해온 그런 복잡한 코드 있잖아요. 네, 레거시 코드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 걸 이해하는 데 드는 엄청난 시간을 확 줄여줄 수 있다는 점. 이게 아주 큰 잠재력인 것 같습니다. 그 지디넷 기사를 보면 그 기윌츠 기자가 실제로 본인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코드를 이걸로 분석했더라고요. 마이 프라이빗 사이트라고. 아, 네. 봤어요. 코드가 꽤 된다고 했죠. 네, 한 12,000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권한 문제 때문에 약간 헤맸다고 해요. 아, 그렇죠. 저정소 접근 권한이 필요하니까요. 네. 근데 뭐 소유자 인증하고 바로 분석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진짜 놀랍게도 단 20분이었다고 합니다. 20분요? 12,000줄 코드를요? 네. 이게 속도만 놀라운 건지 아니면 그 분석 내용 자체가 대단했던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속도도 대단하죠. 20분 만에 그 정도 분량을 처리했다는 건데 근데 저는 그 결과물의 깊이 이게 더 인상 깊었습니다. 아, 내용이 어땠는데요? 그 20분 만에 나온 보고서요. 프로젝트 목적이나 구조는 뭐 기본이고요. 핵심 모듈이 뭔지, 어떤 기술 스택을 썼는지, 주요 이슈는 뭐가 있는지, 심지어 코드 품질 개선 제안까지요. 이게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와, 거의 뭐 컨설팅 보고서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자가 AI가 내 플러그인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다니까요. 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표면적인 요약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한 U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특정 접근 차단 메커니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세부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해도 그 코드의 내부 로직까지 정확하게 딱 집어서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겉핥기가 아니라 진짜 속까지 파악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피상적인 분석을 넘어선 거죠. 이야, 정말 강력한 기능 같은데요. 이거 그럼 마음껏 쓸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제한 같은 건 없고요. 아,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있죠. 제약이요. 네. 현재는 월 $20 내는 플러스 구독자 기준으로요. 이 강력한 딥 리서치 기능을 한 달에 딱 10번만 쓸 수 있게 제한되어 있어요. 아, 10번이요.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죠. 만약에 더 자주 쓰고 싶다, 그러면 월 $200짜리 프로 버전 구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 비용 부담이 꽤 크죠. 월 $200면 네, 확실히 부담스럽네요. 물론 뭐 개발 시간이 절약되는 걸 생각하면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맞습니다. 그 가치 판단은 이제 사용자마다 다르겠죠. 비용 말고 또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게 AI 분석이라고 해도 뭐 항상 100% 정확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비용 문제도 그렇지만 이 도구가 뭐든지 다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절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그렇죠. AI도 실수하니까요. 네, AI는 여전히 실수를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코드에 되게 미묘한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논리일 수 있는데 그걸 잘못 해석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개발자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죠.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코드를 분석하고 이해를 돕는 보조 도구이지 코딩 자체를 대신해주거나 얘가 최종 판단에 내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AI가 내놓은 결과를 항상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점들만 잘 고려한다면 앞으로 뭐 워드프레스처럼 엄청나게 큰 오픈소스 프로젝트 분석 같은 데도 활용될 수 있고 그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네, 정리해보면 코드를 직접 다루시는 분들께는 이게 잠재적으로 엄청난 시간을 아껴주는 선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나 사용 횟수 제한, 그리고 AI 분석 결과를 그냥 무작정 믿는 건 좀 경계해야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드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분들이라도요, AI가 이렇게 복잡하고 뭔가 구조화된 정보를 분석하고 자동화하는 능력을 점점 더 갖춰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확장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양한 영역으로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니까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런 AI 도구가요, 앞으로 코드 저장소 분석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뭐 연구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법률 문서 아니면 아주 방대한 프로젝트 기록 같은 것 있잖아요. 네네, 생각만 해도 복잡한 정보들이네요. 그렇죠. 이런 다른 유형의 복잡하게 구조화된 정보들을 과연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깊이 있게 분석해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요, AI가 이런 심층 분석을 거의 뭐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지식을 얻고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와, 정말 큰 질문이네요. AI가 순식간에 깊이 있는 분석을 해낸다면 지식 습득 방식, 의사결정 과정, 정말 많은 게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